우리 주변에서 자연과 사람에 대해 예리한 관찰력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울림을 주는 시를 써내려가는 시인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고등학교 선생님이자 제1회 윤동주시 신인상을 받은 김일영 시인입니다. 오늘 서산의 인물에서는 충남 서산의 향토시인 김일영 시인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일형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시도 쓰고 그다음에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의 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에 월간시에서 주최한 제1회 윤동주시 신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하나하나 써오신 시를 작년 12월에 출판 기념식을 처음으로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출판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만감이 교체합니다. 설레이기도 많이 했지만은 설레임보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 시집 속에 있는 시들 한 편 한 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듯이 아픔을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들한테 아주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이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야 합니다. 과연 이 책의 가치가 그 나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진정한 시인, 진정한 작가들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첫 시집 출간을 했을 때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첫 시집을 출간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서울의 월간시에서 등단했는데 거기에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첫 시집을 많은 그 기존의 회원들한테 월간시에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서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응은 사실 상상 이상으로 물론 격려하는 말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그동안 받아본 시집들 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로 직접 주신 분들이 5-6분 되기도 합니다. 예.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은 격려도 되었던 것 같고요. 네.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더 커지고요. 입도 더 이렇게 즐거워지고 아이들이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사인도 받기를 희망하고 예, 아이들의 눈빛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 또 연예인이 되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윤동주시 신인상에 관한 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동주시 신인상은 어떤 취지로 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가요? 매년 월간시에서 매월 추천 신인상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어 있는데요. 월간시 100호 기념을 기념해서 월간시에는 윤동주시 정신선양회와 문학인 신문이 있습니다만 윤동주시 선양회에서 윤동주시 정신을 이어갈 후계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정신에 맑고 사유가 깊은 그런 시를 뽑는 그런 대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동주가 사실은 저희 문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뽑는다라는 자체가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선이 참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사실 보통 5편의 시를 내는 다른 공모와 다르게 이번에는 10편을 내야 했고 또 이번에는 시인을 등단하신 분까지도 공모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이렇게 당선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엔 몰랐는데 등단 결과 발표지에서 보니까 제 시 속에 김혜령 시인의 시는 휴머니스트이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어떤 사랑, 생명 존중, 그런 것이 좀 그 속에서 발견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 시 정신의 맑은 서시 같은 별 헤이는 밤 같은 그런 내용도 곳곳에 숨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게 또 원동력이고 또 윤동주 시 정신과 맞아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선된 작품 5종 중에서 제목이 독특한 2편이 특히나 눈길이 가더라고요. 먼저 하쿠나 마타타라는 제목의 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하쿠나 마타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이언 킹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하쿠나 마타타는 아프리카 키베라 인디언들의 사실 인디언 그 형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으로 비유하면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쯤 되는 형과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인디언의 그 삶의 태도, 생활 방식,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제가 책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디언들은 나무를 하나 취할 때 마음속으로 나무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땔감이 필요한데 내가 너를 잘라도 되겠느냐, 이해해라. 그리고 보듬어 안고 큰 나무 같은 건 품어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의 자본주의 사람들은 그러기보다는 그런 깊은 어떤 그 사랑, 인도적인 사랑이 배어 있다기보다는 조금 필요한 것을 생각 없이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인디언들의 높은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방식을 존경하던 차에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개미를 주워 먹으면서 간식으로 주워 먹는 그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는 그 형제들이 너무나 갸륵하고 기특하고 그래서 그 형제가 앞으로 그 삶이 잘 이렇게 아름답게 꿈을 꼭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처음 시집 출간을 결정하셨을 때 나무에게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또 여기서 느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도 역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선된 작품 이 5편이 평범한 아침, 또 겨울새, 새벽길,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결 이렇게 5편인데요. 저는 그 한 글자인 결이란 제목의 시도 어떻게 탄생했나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결이라는 시는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결은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제가 외롭고 쓸쓸할 때는 나무한테 안기곤 했습니다. 나무의 결은 거칠죠. 특히 참나무나 소나무 이렇게 안겨보면 피부에 느끼는 결은 매우 거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따뜻합니다. 자연과 나무와 식물들은 그 결 모두 다 결이 있죠. 생긴 모양에 따라서, 빛깔에 따라서. 그런데 자연은 아낌없이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결이죠. 저한테도 마음의 결이 있죠.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 줄 때 그 결은 부드럽고 원만하고 따뜻하겠죠. 그러나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결들이 충돌하면은 거기에는 갈등과 번복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른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신 이 첫 시집의 제목 바로 눈발 날린다 풀씨를 뿌리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73편의 시 중에 이 시 제목을 첫 시집의 제목으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집을 내기 위해서 제목에 고민을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집 속에는 제목으로 나올 만한 정말 사랑하는 시들이 많거든요. 많더라고요, 정말. 네, 많은데 유독 이 눈발 날린다 풀씨를 뿌리자 이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어느 한 시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제가 이제 교사입니다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듯이 전체 시를 보듬어 안는 그런 제목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눈발 날린다 풀씨를 뿌리자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눈발 날린다. 눈발 날린다는 것은 사실 은유입니다. 시는 은유죠. 눈발 날린다는 것은 계절을 보면은 겨울이 온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개인의 가정으로 말하면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실패한 그 시점이 계절로 표현하면 겨울이겠죠. 또 입시생에 비하면은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 다시 재수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 역시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발 날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에도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한 생명이 생을 마지막 경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 그런 어두움, 힘든 겨울,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씨를 뿌리자라고 되어 있죠. 이 풀씨는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학생들, 실제 자연 생태계로 말하면 실제 풀씨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농부들은 겨울에 오기 전에 보리라든가 밀 이런 것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뿌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풀씨는 그렇게 겨울이 와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자. 풀씨를 뿌리자. 사람들이여, 학생들이여,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벼랑 끝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여, 희망을 잃지 말자. 뿌리자. 봄을 준비하자. 그래서 희망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겨울이 오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니까 봄을 준비하자. 희망을 잃지 말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 너무 적절한 또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경제가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와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 제목처럼 또 봄이 저희에게 곧 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적절한 제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는 또 어떤 시인가요? 한마디로 관통하면은 여기 해설집에도 나와 있지만은 휴머니스트적인 생각. 저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진정성이고 생명 존중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게 느끼는 시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시. 그러니까 누구의 가슴에 와서 안착할 수 있는 시. 가슴 속에 작은 풀씨처럼 와서 안착해서 그것이 자기 삶에 정말 어떤 도약의 계기,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가 저는 좋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을 시인으로 이끌었던 특별한 경험이나 인상적인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조금 슬프긴 하지만은 어렸을 적 그 슬픔이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원동력이 되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제 때 친구들이 아마 동년배 비슷한 제 때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복 입고 교모 쓰고 책가방을 들고 초등학교 때와는 복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때 친구들은 3, 3, 5 즐겁게 학교로 향할 때 저는 아버지 뒤를 따라서 지게를 지고 논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때 흘린 눈물은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 위로 4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는 장남만 가리키려고 했지요. 저는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우니까. 저하고 제 동생은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흘린 눈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풀밭에서 흘리고 논에서 흘리고 잡초를 그 어린 13살 먹은 애가 논에서 오리 새끼처럼 풀을 뽑으면서 눈물 흘리고 물을 튀기면서도 눈물인지 뭔지 섞이면서 그렇게 하고 또 논을 내다보면은 소똥도 둥둥둥 떠가고 설까채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마음이 작아지죠. 자신감도 잃어지고 외로운 소년, 혼자 사유하는 소년이 된 겁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갔다가 즐겁게 놀면서 하교할 때쯤이면 지게지고 풀숲에 숨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너무 좀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아픔들이 사실 외로움들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뒤로 중학교 다시 다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업에도 전념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 연구 논문도 쓰게 됐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13살에 외로움을 느끼는 게 사실 안타까우면서도 13살이면 동심을 느껴야 될 텐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13살에 느꼈던 외로움 덕분에 오히려 그게 전환이 돼서 선생님이 시인으로 이끌었던 계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시를 써야겠다 이전에 다양한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하는데 유난히 시를 또 고집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참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금은 서산고등학교에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산중학교에 근무했었습니다. 대산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가 1학년 담임을 맡을 당시 우리 남학생 중에는 아주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섬에 살고 있었어요. 집이. 그런 섬에 살고 있는데 얘는 엄마 아빠 얼굴을 잘 모르는 아이입니다. 80대 되신 할머니하고 앞 못 보는 삼촌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집은 너무나 남루하고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 당시에도 초가집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학생이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이면 이제 집에 가기 위해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야 바다를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은 건널 수 없고 물이 빠지면 건널 수가 있습니다. 6시간 간격으로요. 근데 그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1학년 때 다니면서 그 집 가정 방문을 정말 수도 없이
해서 나무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학생하고 그렇게 해주고 학교를 잘 안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결국 잘 나왔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담임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정서가 바뀌어서 그런지 또 잘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또 가정방문 다시 갔었습니다만 그 학생이 토요일 날 집에 돌아가다가 안타깝게도 물에 휩쓸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아파서 그때 이 학생의 영혼이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다가 자전적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전적 소설은 충남문학대관 실려있기도 따객이라고 실려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은 소설부터 시작했어요. 원래는 시부터 했지만 시가 어려웠는데 소설을 그렇게 쓰게 됐고요. 지금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장편 또 소설도 써야 될 소설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시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제 소설도 있고 다양한 글 장르에서 선생님이 또 펼쳐 나가겠다는 얘기시군요. 네. 네, 그럼 창작 활동을 도전하고 싶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나요? 네, 저는 가슴에 작은 씨앗이라도 품고 있다면은 도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살아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300년, 4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왔다가 갑니다. 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가슴에 그런 작은 씨앗이 여기서 품었고 있다면 그 씨앗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떡잎이 잎을 피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처음부터 시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어느 순간인간 시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현재 제 직업이 교사입니다. 우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연구부장으로서 또 제 업무에 또 충실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틈틈이 시를 쓰겠죠. 그러면서 우리 문예창작반 아이들과 함께 공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시 치열하게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집 관련해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던 이 첫 시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는 어떤 시인가요? 네, 이제 사실은 저는 애들 모두 다 사랑하는데 가장 애착이라는 말에 또 제가 조금 애들한테 많이 미안한데요. 가장 애착이라기보다도 가장 아픈 시 중에 하나.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새의 지문입니다. 새의 지문인데 오늘같이 겨울날 하얀 눈이 내린 이른 아침입니다. 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창문에 부딪힌 겁니다. 날아가다가. 그게 새였습니다. 작은 새, 참새였습니다. 그 새도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아침을 열기 위해서 어딘가 분주하게 날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바삐.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환경은 훼손이 됩니다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리벽에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관통해서 바로 아침에 사망한 것을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걔를 손안에 안고 쓴 시가 새의 지문입니다. 새의 영혼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들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새의 지문, 김일형. 어둠에 흔들리지 않았겠다. 수수 줄기같이 속이 텅 빈 다리만 남기고 어디 가고 없다. 햇살에 비친
붉은 실핏줄 하나가 아침을 물고 있었을 것이다. 길게 휘어진 사마귀 발톱도 매의 날선 부리도 무섭지 않았겠다. 발가락마디 옹이 지문이 굴참나무 껍질을 닮아서 나무가 내어준 가지를 억세게 움켜쥘 수 있었겠다. 손 안에 누인 후에야 너를 본다. 네. 직접 선생님이 그 시를 썼던 당시의 감정을 살려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 참 인상 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일영 시인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